자, 오늘 풋볼 민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는 1대1짜리 2개, 그 다음에 2대1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 자체가 일단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효력.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계약 성립에서 청약과 승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승낙은 특정인에게 하여야 되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첫 번째 칸에 불특정 다수인,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은 할 수 있다, 승낙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우리 기출지문 확인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주로 예를 드는 게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예로 든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비교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즉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유는 승낙은 주관적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청약자, 즉 특정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코어는 이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발속이냐 도달이냐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우리 민법 111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도달주의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될 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 시기,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민법 53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아차해가지고 놓쳐버리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를 해가지고 격지자 간의 계약, 이 단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묻고 있는 게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묻고 있느냐, 아니면 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를 묻고 있느냐, 이것 자체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한번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이지 발송한 때가 아니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송한 때지 도달한 때다 하면 X가 된다라는 것. 자, 밑에 확인하시면 111조 1항에서 도달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죠.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다음 531조 조문 그대로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위에는 효력 발생, 청약에, 아래는 성립 시기, 요 두 개가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니까,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 담보물권에서 물상 대위권 또는 물상 대위 행사,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은 우선 변제권이죠. 그럴 때 이 우선 변제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물상 대위권입니다. 물상 대위권. 그래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 이거를 물상 대위권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판례가 물상대위 행사가 가능한 것, 인정되는 것 두 가지, 요 두 개를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전세금 반환 청구권,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문이 이렇게 두 개가 적어져 있는데, 순서가 잘못됐네요. 370조가 먼저 적어져야죠. 그래서 370조가 저당권의
준용 규정입니다. 그래서 370조를 읽어보면 질권에 있는 342조를 준용한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해설해서 읽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상대위권이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매매대금 채권이다. 그럴 때 해당 판례 사안은 이제 그 협의 취득을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거는 실질이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물이 멸실된 것도 아니고 매매대금이니까 훼손된 것도 아니고, 다음에 공용 징수가 된 것도 아니니까, 즉 수용된 것도 아니니까 여전히 저당권은 뒤쫓아 가가지고 누구 손에 있든지 뒤쫓아 가가지고 여전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두 단어로 하게 되면 추급하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을 잡아 두시고 이제 해설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봐보시면, 어차피 지금 내용은 지금 끝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보시면, 자, 해설 보시면 지금 370조, 342조 적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조문이 342조 조문입니다. 342조 규정은 질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권, 원래 조문을 가로속으로 질권을 옮기고 지금은 저당권을 하고 있으니까 저당권으로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 회, 공,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저당권은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대표적인 권능인 우선 변제를 가치 변형물에서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상대위권의 표현을 보면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은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말이 바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해당 그 지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 적어져 있지만 토지가 공용징수 됐을 때 여러분 수용보상금, 네, 이것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대표 판례, 우리 기출된 것들, 이 사안들을 적어뒀죠. 자,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보시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는 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에는 여러분 양도담보권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특별법에서 공부를 하지만 31회 때 양도담보가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양도담보도 담보물권이니까 결국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에도 판례가 있고 우리 기출 문제였고 정답 지문이었으니까 여기서 같이 해서 봐두시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여기 전세금 반환 청구권, 뭐 이 판례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판례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니까. 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 줬다. 그럴 때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요 전세권을 가지고 평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던 지문은 전세권 자체에다가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고 그 가치 변형물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가치 변형물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상대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겠죠. 따라서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 부분을 자주 물어봤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또 어떤 판례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거기에서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례였고, 뭐 시험에도 거듭 출제됐고 정답 지문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됐을 때 이 협의 취득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가 되겠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 이것의 실질은 매매대금이 되는 거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2대1 해가지고요, 이 내용들을 구별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틀리는데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게 전세권 파트에 나올 때는 잘 안 틀린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저당권 파트에서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 이 지문이 나올 때 조금 더 오답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풋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도 목표 달성을 했고요. 풋볼을 살펴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선택. 풋볼 선택에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서울공인모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